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박병창의 주식 시그널 주간 시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와 S&P 500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약밥 정도의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월요일 점심 때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에 나스닥이 1.11% 상승을 했고 다우가 0.78%, S&P 500이 0.94%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상승을 함으로써 다우 운송지수가 0.29%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65%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중화권 지수를 보더라도 대만이 1.62%, 상해 종합지수가 1.79%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좀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혼조의 모습을 지난주에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주말에 양호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월 빈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3천 명 증가하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직전인 6월에 5.9%였는데 이번에 5.4%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에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믿음은 견조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견조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12% 올라서 3,27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78% 올라서 1,05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유입된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3조 원의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먼저 기관부터 살펴보시면요.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에서 2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미니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에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연기금이 4천억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즉 국내 기관들은 특히 연기금은 상승하면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9,400억 정도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니 지수도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강세로 인해서 코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고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나스닥의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변동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S&P 500도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황 얘기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요,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를 지금 연속해서 한 달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그리고 그 빠졌던 구간에서도 좀 낙폭이 컸다가 또 다시 되돌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뭐 때문이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계속 갖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강력하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이런 염려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불안 심리가 있으면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될 텐데 하락도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방어하는 이유는 여전히 시장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 속에서 연준이 긴축을 강력하게 또는 조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 및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9일 날은 중국의 7월 PPI와 CPI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미국은 11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12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표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연준은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테이퍼링 또는 이제 긴축에 대해서 이제 저울질을 할 것인데요. 한쪽은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는 이제 좋게 나왔고, 또 한쪽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려를 했던 물가지표입니다. 그 물가지표가 연준은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2.5%, 3%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평균적으로 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가 아니고 지금 4%를 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YOY로 지금 예상은 7월도 5.3%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는 5.4%였죠. 그리고 코어 CPI는 이번에 4.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4%, 5%대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면은 연준은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좀 긴축을 향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것이 시장의 염려의 한 축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연준은, 그리고 옐런 장관 역시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색하게 지금 수개월 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5%, 코어 4.5% 이런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8월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한 축에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한 축에서는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것이,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은 전반적으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2021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하지 않을까. 특히 파월 의장이 내년에 2022년 2월에 만기가 되는데요. 임기가 만기가 되는데 그것이 연장하느냐, 재심이 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9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매파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쉽사리 연준은 매파적이보다는 비두기파적인 커멘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번 8월에 없고요, 9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강력한 매파적인 반응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이고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또 높게 우리 고용지표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 차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주 조정 보이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조정 보이고 한 주 오르고 이러거든요. 지난주에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확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보았듯이 강력하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상승하면 고점에 착실한 매물이 있는 등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번 주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요.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 마감이 되었죠.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상되는 면면을 보면요. 월트 디즈니, AMC 엔터테인먼트, 이베이,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도어데스, 웬디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성향의 개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코스닥 위주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이끄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강력한 시장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이벤트는 끝났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주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주 시황은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글로벌 시황을 볼 때는 상승 기대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착실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중 변동성 또는 주중 변동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업률도 5.4%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축의 고용과 한 축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의 커멘트를 살펴보면 7월, 8월의 물가 지표를 보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는 높게 나타나면 그러면 10월 중에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10월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컨센이 2021년 1월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잭슨 홀 미팅이 8월 말에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8월에 논의를 해서 9월에 FOMC 회의에서 그 향후에 가이던스를 주고 그러면서 빠르면 10월인 거고 그리고 그 가이던스에서 만약에 느리다면 9월에 발표를 하면서 10월, 11월, 12월의 경과 상황을 보고 1월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실적이 일단 피크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정체되는 둔화되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그렇다면 경기 지표와 테이퍼링의 과정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주간 단위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고점에 착실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8월 둘째 주지 않습니까? 잭슨 홀 미팅은 8월 말일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3주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방향을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내내 등락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의 논쟁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은 등락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지 않을까. 7월 내내 좀 전에 미국의 차트를 봤지만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빠지고 이렇게 등락했습니다. 근데 8월에도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1조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였어요. 우리나라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보면요. 지난주 목요일 보면 정말 이렇게 약간 내려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에서는 올랐고 외국인들이 파는 구간에서는 약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0.57%까지 하락을 했지만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두 가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예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8월 12일 날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 또는 SK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편입이 된다.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에 바스켓에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예상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틸리티 쪽, 통신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편출입을 떠나서 이번에 MSCI 정기 리밸런싱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점은요. 중국이 지금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MSCI의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보면 중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한국, 대만 이런 쪽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MSCI 이머징 마켓의 자금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대만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꽤 오랜 동안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변동성을 주고 규제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금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MSCI 정기 회의의 결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와 연동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이들의 자금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혹시 나오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 3분기 이후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또 공교롭게 삼성그룹의 경영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8월 9일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가석방 또는 어떤 것이 사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로서 주식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일단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지난주에 이미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라는 대로 시장이 뭘 바라는지는 아시죠? 시장이 바라는 것은 이제 어떻든 각자의 이슈 그리고 자기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삼성그룹 총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바라는 것은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시장 친화적인 내용으로는요. 그런데 시장이 바라지 않는 쪽으로 되든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되든 요 이벤트는 단기 이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만약에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되어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삼성물산이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저점을 찍고 그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동안의 한 그룹이 총수 한 명으로 인해서 그룹의 전체 주가가 눌렸다 아니면 올렸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바라보면서 그 대기업 선두에 있는 기업은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만일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 좀 되면은 곧바로 반도체의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루머로 도는 것은 삼성전자의 일부 라인의 분사, 파운드리 부분 분사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위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파운드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뒷단에 있는 후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후반, 소위 반도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있는 거의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호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은 스타트를 하면서 단기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이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뭐 참혹하게 그쪽이 꺾일 거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원위치 정도 하면서 특별한 변동성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이벤트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주가 움직임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는 뒷단에 있는 장비, 부품 이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이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DDR5에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요. 삼성 그룹 중에서 삼성 SDI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의 완성품 업체보다는 소재 장비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현재 신흥 SEC, 소루스 첨단 소재,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그램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아까 오다 보니까 한 2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까지 불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맨 끝단에 있는 대형주보다는 그 후단에 있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지수를 이끌고 끌고 가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 삼성물산 이런 종목이나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그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금 그렇지 않고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황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그 뒷단에 있는 2등주, 3등주 또는 그 뒤에 있는 후반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시황을 정리를 말씀드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등락을 보이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시장 자체에 대해 전망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발표될 물가지표, 이 물가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물론 그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아주 높거나 아주 낮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을 할 때 그 물가지표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물가지표가 나오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총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327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모양이 되면
3,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3,31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가격이거든요. 3,316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위로 올라섰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3,316포인트 올라가서 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뭐 조정 보이고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빠질 거냐, 이제 그 갈림길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앞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주봉상으로 볼 때 얘를 돌파하고 3,316포인트를 돌파하고 쭉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단기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하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는 게 아니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바운더리 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은요,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왜 답답한 면이 있다고 표현을 드리자면요, 우리 시장이 사실 일본이나 뭐 아시아 주요 시장의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7월 내내 조정을 보였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에서 일정한 대역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장이 지금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쳐다보는 대형주들이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옆에 밑에 그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주봉상의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셔도 눈에 확연하게 지금 좀 전에 주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있었고요,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관망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막 여기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막 늘겠죠. 또는 시장이 이제 급락할 거야 그러면 막 파는 사람이 막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또 거래량이 막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까 주봉을 보면 확연하게 느끼죠. 이렇게 줄어든 지가 꽤 오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 박스권 안에 갇혀서 꽤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에서 볼 때 오늘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소재 부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상한가 같네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상신, EDP, 에코프로, BM,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향후에 반도체보다 더 시장 사이즈가 크고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얘들도 조정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로 판매를 해라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8월 5일날 나왔던 거거든요. 2030년까지면 사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행정명령은 꼭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의 빅3가 GM, 포드, 크라이슬러죠. 이들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공해차로 판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공해차라고 하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빅3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신차의 최대 절반 50%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빅3사는 자동차 전동화에 향후 5년간 3,3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인데,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생산 라인들을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전기차 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 생산 시설을 전환하는 데 돈을 쓰고요. 그리고 배터리 공장 신설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배터리 공장을 지금 유럽 전역에 약 38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GM이나 포드와 손잡고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많이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목을 볼 때,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에요. 이거 SK이노베이션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을. 그 LG화학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얘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소재, 장비 얘들은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라고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시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완성품 업체의 수혜보다도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지면 우리 보통 있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규 라인을 증설한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라인 증설을 해서 결국은 신규 라인을 증설한다는 것은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공장이나 아니면 라인 증설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부품 업체들은 당장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대거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와 장비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시황은 지금 오늘 시황에서는요. 제가 지금 업종을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아침에 마이너스 0.5%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플러스 나다가 강보합 플러스 나다가 지금 또 다시 약간 되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오후 2시에 발표될 삼성 총수에 대한 결과, 법원의 결과 발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아직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르다가 아직 또 더 봐야 돼 그러면서 좀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DDR5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DDR5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기판 회사는 또 대덕전자도 기판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판 회사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좀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DDR5의 관심 종목으로는 기판으로는 심텍, 코리아서키트, 해성DS,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털에 거의 대부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워인덕터에서는 삼성전기, 아비코전자, 그리고 소켓에서는 TSE, ISC. 그때 TSE 같은 경우에도 아주 움직임이 아주 독특하게 요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그냥 보면요, 아주 독특한 움직임이죠. 7월에 시작이 어땠습니까? 내리 하락을 보였죠. 근데 이 종목은 어땠습니까? 7월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가에는 그 이면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라는 게 단기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그냥 잠깐 테마성으로 있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테마라는 것은 실적을 뒷받침하지 않으면서 뉴스와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것을 테마라 하고요. 실적을 뒷받침하는 산업 사이클의 움직임은 이건 테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사이클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소켓은 TSE와 ISC가 대표 종목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후공정 업체에서는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의 소부장, 반도체 중에서도 DDR5에 있는 장비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합류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새로 합류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기존의 메타버스의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던 기업은 어디냐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 은행들 다 들어가 있고요. SM엔터테인먼트, 메가스터디교육, 제일기업, 이노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대표 종목들은 뭐죠? 자이언스텝,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애니펜, 파노비전, 프론티스, 레티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기존 창립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는 현대차, 네이버랩스, 카카오엔터.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SKT, KT, LG유플러스 통신회사랑 그리고 플랫폼 회사하고 그리고 CJENM 또 플랫폼 회사죠. 그리고 맥스트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맥스트가 상장하자마자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버넥트, 라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신규로 IPO 그러니까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일부라도 AR, VR 기술을 공유해 주면서 기술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같이 갈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R, VR만이 아니고 소위 확장형 가상현실인 XR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버스에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맥스트, 자이언트스텝, 덱스터, 옵티시스, 스코텍, 엔터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XR 관련된 조립 기계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최선두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디에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것이고 외국 기업에는 반도체 쪽에서 TSMC, 퀄컴, 마이크론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액션을 제어해야 되는, 모션을 제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카메라 기술은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죠. 전기차, 자율주행 또는 우리 휴대폰 그리고 메타버스에도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카메라 모듈의 대표적인 것이 LG노텍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코웰, 더구전자, 누플렉스 이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인터넷 포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또 특히나 그 중에서 어디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관점에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러분들이 포털을 보신다 하더라도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요.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지금 플랫폼 기업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ENM도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지분 참여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 지분 참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몇몇만 그냥 종목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네이버에서 지분 참여했죠. 그리고 CJENM, 티빙, 네이버가 CJENM에 지분 투자를 했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이버가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SM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카카오가 인수하느냐, CJ가 인수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집중 좀 해야 되느냐. 오늘은 2차 전지의 소부장이 굉장히 강세이지만 DDR5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당분간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플랫폼과 연계된 컨텐츠 업체들 우리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있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종목이 20-30개 정도면 돼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또 잘 타이밍을 맞춰서 거래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종목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목을 내가 잘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느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